안녕하세요. 방랑트럭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야상을 상차하고 나오는 그러한 길입니다. 야상을 상차하러 들어갈 때만 해도 이렇게 어둡지는 않았는데 야상을 상차를 하고 나서 뒷마무리를 하고 나오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비포장 도로에 가로등마저 없는 그러한 길이죠. 비포장 도로에 가로등마저 없는 이 길을 보면서 어떠한 감상이 느껴지시나요? 방랑트럭은 이 길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쁨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나가는 그런 삶인가. 이러한 것은 흑백 논리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딱 확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야상을 상차하러 상차지에 들어와 보니 다른 차들이 상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철새들이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네요. 오늘 첫 짐은 건설 자재였습니다. 건설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랩을 감아놨을까요? 파레트에 적재된 박스 짐이라고 해도 랩을 감아놓은 장면은 쉽게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본다면 파레트에 적재된 물건에 랩을 감아놓은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 트럭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파레트에 적재된 짐에 랩을 감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파레트에 랩을 감아놓는 것은 주행 중에 적재된 짐이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방랑트럭이 10월의 마지막 날 상차한 첫 짐은 파레트에 마대자루가 적재되어 랩이 감아져 있는 그러한 제품이었습니다. 파레트에 적재된 마대자루는 동일 파레트에 적재된 공산품 박스보다 짐이 무너질 위험성이 더 크죠. 파레트에 적재된 마대자루는 밧줄로 단단히 결박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 주행 중에 도로 상태에 따라 그 충격으로 인해 결박이 느슨해지기 마련이죠. 보통의 경우 파레트 4파레트를 실었다면 4개의 밧줄이 필요하나 두 번째 파레트가 조금 높아서 밧줄을 하나 더 쳐서 전부 5개의 밧줄을 쳤습니다. 물건 상차가 완료된 이후 물건의 상황에 따라 밧줄을 하나를 더 치든지 덜 치든지 그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을 할 그런 몫이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결박하였던 밧줄이 느슨해져 파레트의 짐이 무너진다면, 제품이 손상이 된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방랑트럭 혼자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1차적인 책임은 화물 운행을 했었던 화물차주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책임은 물건을 부실하게 상차를 해준 화주에게도 원인 제공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파레트에 적재된 마대일 경우 영상처럼 랩을 감아서 운송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설령 마대에 랩이 감겨져 있지 않을 경우라도 랩을 요청하여 랩을 감은 후에 운송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제품을 하차하고 난 이후 인근에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렌탈 장비라는 오다를 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짐을 상차를 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상차지 주소를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했더니 상차를 하는 지역이 재개발되는 지역이라 내비게이션에는 분명히 길이 있는데 길 자체가 없고, 길은 분명히 있는데 내비게이션에는 안 나와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종료하는 지점에서 또는 종료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죠. 그야말로 옛날 방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상차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죠. 아무튼 상차 담당자와 서너 통의 전화를 하고 나서야 렌탈 장비를
상차하는 장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장면은 물건을 상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고소 작업 장비 결박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 언급을 하여 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차를 하고 있는 저 렌탈 장비는 렌탈 장비 중에 작은 축에 들고 무게는 600에서 한 8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쪽으로 상차했던 고소 작업 장비는 1톤에서 1톤 200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상차를 해서 싣고 온 짐의 무게를 계략적으로 산정을 해봤을 때 지금 하차하고 있는 두 대의 무게를 합쳐서 2.4톤, 그리고 앞에 하차했던 조그마한 장비 800kg짜리 두 개에서 1.6톤 하면은 대략 4톤 정도의 무게가 나오네요. 3.5톤 차에 중량 4톤을 실었다면 무게적인 측면을 봐서는 양호한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짐을 하차를 하고 난 이후 야상을 상차하기 위해 콜바리의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죠. 콜바리의 지루한 기다림 끝에 비회원이라는 오다가 뜨더라고요. 비회원이라는 오다는 일반 화주가 직접 띄우는 그러한 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비회원 오다는 오다가 떠도 오다가 좀처럼 나가지를 않죠. 왜냐하면 비회원일 경우 수금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화주가 직접 화물 어플에 오다를 띄우는 경우 그들과 신뢰 관계가 없으므로 운반비 받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운반비를 못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운반비를 못 받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요. 이러한 경우 운반비를 받는 방법 역시 업로드를 하여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잔잔한 음악과 날아가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